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17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469.85포인트 0.74% 하락 마감했는데요. 숨고르기 장세 보이면서 외국인이 820억 순매도, 기관이 2409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799.05포인트 1.49% 하락 마감했는데 마찬가지로 숨고르기 장세 보이면서 외국인이 1813억 순매도, 기관은 1211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미국채 금리 하향,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확대, 유가 하락 등이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증시를 괴롭혔었죠. 이것들이 이 리스크 요인들이 한층 완화된 상황이면서 뭐 새로운 악재로 인한 하락이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 되돌림 성격으로 숨고르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800선을 회복한 한 3개월 만에 다시 800선 밑으로 밀렸는데 700선으로 밀렸는데 최근 증시를 발목 잡았던 리스크 하나로 상승세를 타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미국장도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었죠. 원달러 환율은 1296.70 으로 마감했는데요. 0.0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 유전자 치료제 분석 종목들, 제약 쪽 바이오, 유전자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 허가 소식에 이런 관련 종목들 움직였었는데 툴젠이 상한가를 갔고요. 진원생명과학, 마크로젠 급등이 나왔고 또 인트론 바이오, 엠젠 솔루션, 툴젠, 오디텍 등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툴젠은 여기 있는데 또 적혀 있네요. 이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규제기구 MHRA가 혈액 질환인 겸상적혈구 및 베타 지중해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퍼 유전자 편집을 사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의약품 카스거비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카스거비는 그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와 크리스토퍼 테라피투스가 개발했는데 12살 이상의 겸상적혈구 및 이 질환으로 인한 재발성 통증 위기 또는 정기적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베타 지중해 빈혈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제 툴젠이 상한가를 갖고 진원생명과학, 마크로젠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입 기술 도입 개량형 박테리오파지 개발 1억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였고요.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입 기술을 이용해서 세계 최초로 인간 인슐린을 분비하는 복제대지를 개발한 엠젠 솔루션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 툴젠과 또 크리스토퍼 유전자 가입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을 한 바 있는 진셀 바이오텍 지분을 갖고 있는 오디텍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업황 회복 속에 반도체 장비 수요 증가 전망 속에 일부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페스다크, 더코디, 넥스틴, 니노공업, 유진테크, TSE 등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 내년 D램을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10조 원 투자 발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로 HBM, 캐파 증설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년에는 D램 제조사의 기술 발전 로드맵과 함께 가는 장비 업체에게 기회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로드맵과 함께 가는 장비 업체에게 또 기회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에 주목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D램 미세화야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에게도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반도체 공정 미세화로 소자 간 거리가 짧아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누설 전류인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하 축적에 정도가 높은 하이-K 물질이 도입되고 하이-K 절연막 형성을 위해서는 또 하이-K ALD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래서 또 이런 반도체 장비 수요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설 대표주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주택사업 정상화 기대감 속에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건설 대표 종목들이 좀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 건축 부분에서도 착공과 분양이 원활하지 않았고 작년에까지 급등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예정 원가에 반영되면서 주택 사업의 수익성 역시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건설사도 올해 많은 물량을 24년 내년으로 이연시키었지만 또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착공 현장으로 계속 남겨두기엔 부담스럽다며 해당 현장들은 대부분 내년 1분기 중에 소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 주택 매매를 관망하고 있던 소유자들도 금리 안정화 시점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축적된 구매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또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2분기는 이제 2022년까지 이어진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수익성이 훼손된 현장들이 대부분 준공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인데 올해와 내년 1분기 착공 현장들의 매출 비중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현장의 믹스 개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택 부문 원가율이 안정되기 시작하는 시기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외 현장 비중을 확대했고 주택에서의 이익률 회복까지 나타난다면 내년 말 내후년 초부터는 수주 잔고 증가와 또 외형 성장, 이익률 정상화의 삼박자가 하모니를 이루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대표주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이제 상승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테슬라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지속,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이 2차전지 관련주 순매도 영향 속에 하락했는데요. 온익PN이 에코프로, 신성델타테크,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대우플러스 등 2차전지 전기차의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이제 끝난 지난밤 테슬라가 3.81% 하락하면서 233.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항기하면서 이를 또 옹호하고 유대인 공동체, 미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 그리고 소수 인종을 모두 비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현지 시간 9일 HSBC 또한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었고 목표 주가를 146달러로 향한 바 있죠. 또 이 HSBC가 이 보고서 통해서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 선도 업체로 시장을 개척했지만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이윤이 크게 줄 것이라면서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성공할지도 미지수라고 밝혔죠. 또 이제 올해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가 올 상반기 예측한 1484만 대에 비해 107만 대로 줄어든 1377만 대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고요. 이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중국과 유럽 등에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캐즘은 뭐냐면 침투율 16% 부근에서 나타난 일시적 수요 둔화를 이제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의 일시적 수요 둔화 영역에 진입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과 보조금 감축,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소비 심리를 이축하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로 돌아서며 지수를 지켜내고 있지만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여전히 냉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 상위 10개 종목